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비교적 양호하게 끝났으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또한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연속성이 좀 부족한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들었습니다. 시장의 쏠림 현상이 워낙 강해서 정말로 가는 종목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지독한 쏠림 현상의 시장 속에 당일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는 섹터만 급등을 하는 좀 불나방 같은 시장의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네요. 장중에 매매를 했던 종목도 그렇고 뜬금없이 기사 띄우면서 상한가 들어갔다가 박살나는 종목들도 열어봤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 지수와 코스닥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별 쏠림 현상도 더 두드러지고 거기에 수급의 연속성이 부족하다 보니 하방에서 강하게 받쳐주는 이런 자금도 제한적이어서 그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이제 1등주 위주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이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오늘은 어떤 종목을 나는 볼 것이야, 어떤 섹터를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할 것이다 라는 기준과 계획을 적어도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세워놓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희도 매일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찌됐든 수소 섹터를 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수소 섹터에 대한 매매를 했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치료제 백신을 보겠다. 그 다음에 언터액에서는 이제 결제는 팔았지만 인터넷 플랫폼 기업 쪽을 지속적으로 보겠다. 그게 이제 쇼핑몰 쪽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박살이 난다, 코스닥이 박살이 난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을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이 올라도 주식이라는 게 이제 누구는 손실이 나고 누구는 돈을 벌죠. 반대로 시장이 급락을 하면 누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고 누구에게는 정말로 회복 불가능의 또 손실을 떠안아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전일 미 증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액면 분할 이제 4분의 1로 액면 분할한 애플, 그다음에 5대 1로 분할한 테슬라가 이제 재상장을 하면서 또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10%대, 애플이 3%대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은 또 신고가를 치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에 반해 다우는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다우가 약세를 보인 거는 페드에서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금융주에게는 안 좋게 작용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금융 섹터가 다소 안 좋았던 점, 또한 다우의 이 지수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주가에 의한 계산이고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라 주가 기준, 즉 애플의 한 주에 그 얼마냐의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영향력이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다우가 또 약세를 보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걸로 보여지네요. 그 밖에 경제 지표는 미국이 전일 양호하게 나왔고 또한 오늘 오전에 있은 중국의 제조업 PMI도 상당히 좋게 나왔죠.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PMI 지수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제조업 PMI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 증시의 특별한 하락 요인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인다. 앞으로 미 증시의 하락 요인이 있다면 대선이 있을 것이며 조금 더 당겨서 생각을 해본다면 추가 부양책이 나왔을 때 차익 매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움직임이 그럴 것 같고요. 전일 국내에서 대량 매도를 실시했던 외인들의 매도세는 조금 줄었으나 여전한 양매도 시장이었고 수급적으로 약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선물 쪽으로 일단은 네, 매수세가 들어오고 뭐 내일도 좀 지켜보면 알겠지만 대형주의 단기 바닥이 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형주를 하나하나 챙겨보시기 바라죠. 자, 삼성생명이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이제 국회 본회의가 이제 9월 4일 개최를 하는데 뭐 이 기간에 이제 삼성생명법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지금 삼성생명 주가를 끌어올리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잘 해석을 하셔서 대응해야 되고 현대차 섹터도 양호해요. 또 곧 정부의 그린 뉴딜 및 회의 및 뉴딜 펀드 관련한 일정들 뭐 등등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현대모비스 그다음 효성 중공업 그다음 수소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쪽에 상한가도 열어 나왔고요. 장 초반부터 코오롱 글로벌이 대장으로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 밖에 이제 수소 섹터 시장 대비 아웃퍼폼 했고 장 후반에 모토닉이 상한가에 들어갔으며 효성중공업도 10%대 상승을 하는 등 수소 섹터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특징주로는 후성인데요. 저희가 이제 후성을 지난번에 매매를 하고 네, 수익 실현한 다음에 좀 있던 종목이어서 일단은 만원 위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재매수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고 후성은 올해부터 이제 봐왔죠. 워낙 잘 물려버렸던 종목이라 매매도 많이 했고 자주 물렸던 종목이죠. 후성이 지독한 종목입니다. 굉장히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지독하게 빠지는 종목이긴 한데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2차 전지에 대한 캐파 증설이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번 시장 2차 전지 상승 파동에 전혀 1도 네, 혜택을 못 받죠. 거기에 이제 반도체 그 소재 부분에까지 에칭가스라고 합니다. 소재 부분까지 연결된 고리가 많아요. 종목은 좋은 종목인데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근데 이러한 무거운 종목에 오늘 대량 거래가 수반됐다. 방향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보시고요. 장초반 아마존 드론 이슈로 네, 드론 관련주 급등이 나왔죠. 이 부분은 좀 놓쳤어요. 왜냐면 기사를 알고 있었고 네, 다 봤는데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네, 왜냐면은 오전에 이제 BTS의 이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싱글 1위를 했다, 최초로 1위를 했다라는 게 시장에 오전에 강하게 칠 걸로 생각하고 관련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대응을 못한 것 같고요. 5G 섹터 추세 여전히 좋습니다. RF텍이 넘버원, 그 다음에 후발로 올라가는 이노와이어리스 주목해 보시고요. 저는 이노와이어리스를 그렇게 봅니다. 쉽게 PNT다. 최근 2차 전지의 PNT의 상승처럼 네, 후발로 촘촘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같은 5G 섹터 안에서 나머지는 3분기 좋아질 거야, 4분기 좋아질 거야 그 말만 하지만 이노아리러스는 정말로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못 가요. 그만큼 눌리고 눌려 있다, 더 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IT 반도체 섹터 일부 반등은 하였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조금 더 추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이슈가 있는 섹터 상승, 그렇지 못한 섹터 박살 등 극과 극의 모습, 변동성이 너무 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장중 매매는 이제 수익으로 하고 차트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종가에 뭐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여주고 카카오 게임즈 공모 시작하죠. 저도 이제 내일 정도 해서 공모에 참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뭐 2, 3억 들어가봤자 이제 뭐 천에 한 주 정도 받는다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받아야 이제 300주 받겠네요. 300주. 지금 말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따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이제 내일 한번 공모를 참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거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거니까 카카오를 너무 애지중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된 종목들 반등하면 이제 매도 타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살 길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시장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상승 종목 수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시장이 또 상승을 했는데도 상승 종목 수는 비슷해요. 하락 종목 수도 비슷하고, 일단 원달러 환율 부분에서는 전일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그렇게 상승이 크지 않았던 부분과 오늘은 환율이 안정된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지금 괜찮게 많이 올라주고 있네요. 나스닥 선물이 지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이 내일도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이제 IT 섹터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나스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장 수급은 양 시장 다 그닥 좋지는 않아요. 외국인들이 또 거래소에서 2천억대, 코스닥이 1천억대, 기관도 동반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선물에서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모습,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여기서 박살나기보다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자,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 저희도 관심을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봤는데 차마 매매를 못했어요. 현대모비스를 들어갔으면 가장 편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현대모비스도 신고가를 아마 현대차를 따라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따라서 움직임을 계속 보이다가 나중에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급등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밖에 이제 오늘 넷마블이 때 아닌 BTS 이슈가 터지면서 갭을 들었죠. 이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터진 거잖아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매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LB세미콘을 매수를 해서 만약에 더 좋은 액토리 소프트를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오늘 전략은 이제 50%는 11,100원에 매도가 목표였고요. 근데 이제 시초가부터 11,100원 치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이 바로 무너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전략 매도하고 안 보려고요. 이제 BTS나 이쪽은 아웃 하고 안 보고 다른 섹터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여전히 안 좋은 가운데서 삼성생명이 굉장한 아웃퍼폼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좀 못 들어갔어요. 알고 있는 재료에 못 들어갔고, 일단 여기 깨지고 내려온 구간을 넘었죠. 오늘 내일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렸다가 눌려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단기 매도 타점을 좀 잡아야 될 때 같고요. 삼성물산도 같은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일단 삼성생명보다는 1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한국전력 조금 느리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절대 깨지지 않을 거예요. 종목이 절대 깨지지 않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 그대로 홀딩을 하고 가고, 밀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페24는 저는 이제 비중 베팅을 좀 강하게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카페24는 일단 오늘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하고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이제 카페24만 하나 좀 보면, 저는 이렇게 이제 하단 구간에서 잡아서 시초가 밀릴 때 원래 더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시초가 밀었을 때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위에서 매도를 하고요. 취업가에서는 매도 못하고 일부 물량은 좀 들고 일단 가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언택트가 좀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구도가 바뀔지, 아니면 이러한 산업의 패러다임이 좋아서 바뀔지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사실은 먼저 보고 싶었던 거는 카페24보다 코리아 센터를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어제장에 이걸 매수를 못해서 대안으로 카페24를 들어갔고, 카페24는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 위주로 대응을 할 건데 나중에 이게 내려왔을 때 여기나 여기에 바닥을 잡아준다면 코리아 센터를 일정 부분 중기로 한번 봐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그다음 5G 지금 현재 대장은 RF텍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시간에 조금 올랐네요. 추세가 너무 좋아요. 추세가 좋고 시세가 강한 구간이라 이러다가 위로 뻗는 거래량이 한번 터질 것 같고,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가 솔리드 양봉 주고 가고 있고, 얘도 급락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급락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노와이어리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 안에서 이제 수급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결국 이러한 매물대를 다 뚫고 가고 있죠. 굉장히 진폭은 크지만 성실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몇 안 되는 5G예요. 계속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같은 이 5G 얘네들 뭐 에이스테크야 뭐 내년에 1000억 한다고 700억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지만은 지금까지는 적자 투성입니다. 이것도 나와봐야 돼요. 3분기에 나와봐야 이거지, 안 나와버리면 이게 안 나와버리면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는 정말로 그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거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머지는 뭐 6천억, 8천억, 3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속 홀딩으로 갈 중기 종목으로 굉장히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제 유튜브에 말은 해놓고 저희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매매를 못했는데 이건 차트적인 구조예요.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여기서 올라갈 때 돌파 구간에서 이 폭발력은 이런 급등주에서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시가에서 여기를 재돌파할 때 이때 들어갔어야 됐는데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폭발력이 있었고, 이제 2차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다 나왔죠. 그럼 매도의 관점을 이제 잘 봐야 된다. 그 다음 시스워 약주매매 종목인데요. 여기 한 번 더 급락 때리면 그때 보려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또 그 말 못했네. SM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SM라이프 디자인 종목이 있는데 이제 전일 저희가 이제 종가 매수를 계획했던 종목인데, 원래 12,000원 이하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금액을 잘 안 줘서 2,000원 이하에 잡으신 분도 있고 저와 비슷한 금액에 이때 잡으신 분도 있고 이제 아예 못 보고 비싸게 잡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계획은 그냥 전일 종가에 반매도하고 나머지 시가에 전량 매도하고, 이게 이제 일정주의 한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뭐 SM의 슈퍼엠이 대비인데 빅히트가 터졌어요. 그럼 그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전일 수급이 좋든 뭐하든 뭐 시장의 관심이 슈퍼엠으로 가겠어요. BTS가 나온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고, 오늘은 수소 종목이 좋았죠. 수소 일단 코오롱 머티리얼즈가 장 초반부터 급등하더니 상한가, 그 다음에 5호장에 뭐 토닉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형 종목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이 좀 움직였죠. 효성중공업이 갭을 듣고 올라갔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좀 늦게 잡아서 너무 비싸게 좀 잡아가지고 넘어간 게 조금 아쉽네요. 수익이긴 한데, 그
그다음에 SPO셀 오전에 잡았었고, 이런 종목들은 내일 사실 더 갈지 안 갈지는 이제 시장에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역배열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급등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상하 프로테크라는 종목도 네, 수소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높아서 좋은데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많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내일 뭐 일정이 있으니까 이런 섹터 그냥 한번 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종근당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흐름을 몇 번 주고 움직임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이 단기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인데 결국은 얘도 돌파를 시켜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고, 지금의 캔들은 안 좋은데 이거를 다시 음봉을 잡아먹는 캔들이 나온다면 네, 급등이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일양약품, 영진약품. 영진약품은 오늘 이제 매매를 했던 관점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이 종목이 어려웠어요. 굉장히 이 종목이 일단은 이 아래에서는 아래에서는 돌파 관점에 재료가 나와서 들어왔고, 사실 가장 좋았던 거는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매매를 해서 팔고 뭐 손절이죠. 뭐 여기는 이제 다시 눌릴 때 들어가서 손절을 하고 여기서 약수익 나오고 여기서 약수익하고, 즉 여기에서 들어간 거는 본전가이를 해버린 거예요. 본전가이가 된 거고, 이만큼 이제 오늘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오늘 시장이 종목들이 윗꼬리가 너무 많아요. 한번 올랐다면 이제 이런 종목도 재료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따를 들어가는데도 박살이 나버려요. 박살이 나면 그때부터 끝도 없는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시장입니다. 뭐 보면서 오늘 동일고무벨트도 순식간에 급등하는데 왜 오르지? 아, 돌파였구나. 그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 이게 시장이 이렇게 가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심하더라고요. UST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차 부품 뭐 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인데 바로 밀어버리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비케어 하나만 볼게요. 유비케어라는 종목 오늘 이제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유비케어는 저희 이제 종가 베팅 종목을 보면서 이제 종가에 매수를 하고, 이제 이거는 종가에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왜 이제 매도를 했고 왜 매수를 했냐면 일단 돌파가 나왔어요. 시장의 흐름상. 근데 이제 재료가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량 매도, 일단은 전량 매도하고, 이 돌파가 진성일 수도 있지만은 거래량이 다소 부족한 돌파에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내일의 목표는 오늘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에서 다시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일장 눌림목 구간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고요. 오늘 장 막판에 급등했던 요인이 이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의협 내에서 일부는 파업을 중지하고 이제 다시 병원으로 가겠다. 누구는 파업을 지속하겠다라는 이 안에서의 이 내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자마자 비대면 우려 쪽에 올라왔다라는 거는 추후에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 섹터의 긍정적인 양분으로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곧 있으면 또 경남 쪽으로부터 이 경남 쪽에
또 새로운 태풍이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